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신남 노회찬과 의리남 유시민의 저공 비행. 자, 안녕하십니까. 서신남 노회찬, 의리남 유시민. 네, 저공비행. 네. 오늘 9회입니다. 예, 9회차입니다. 중간에 외출을 잠깐 갔다 왔는데. 네. 지난주에 우리가 9회를 했어야 되는데, 쉬었죠? 예, 사실 넘쳐서 쉬었습니다. 예. 예. 그 번외편도 있었고. 예, 번외편 부산 정수장학회 2탄 부산 다녀오고 하느라고 조금 벅차서 한번 건너뛰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건너뛰고 지금 오늘 9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언론인가요? 우리 네. 저공비행 언론이에요? 언론입니다. 언론 파업. 지금 현재 언론들이 거의 다 파업 중입니다. 정상적인. 근데 우리는 언론 아닌데. 아, 우리는 파업 아니죠. 예. 우리는 파업을 해서 쉰 게 아니고 예. 힘들어서 쉬었고. 근데 오늘 저공비행 9회는 예, 우리는 언론이 아니지만 우리는 음원입니다. 음원. 네. 파일이죠. 네. 저공비행은. 그런데 언론사들이 온통 파업 중이에요. 네. 1월 달에 MBC, 그리고 3월 달에, 3월 초에는 KBS, 그 다음에 YTN, 그 다음에 연합뉴스, 까지. 그리고 뭐 이제 서울신문도 아직은 안 했지만 할 것 같은 말이 분위기인데, 예. 사실 지금 언론사의 파업을 최근에 이렇게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조가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국민일보. 국민일보가 언제 시작했어요? 국민일보가 지금 한 석 달 가까이 넉 되죠. 달. 넉 달 가까이 됩니까? 몇 오늘 달째 우리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작년에 네. 시작한 것 같은데. 작년에 시작했죠. 네. 예, 작년에 시작했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 유사일에 언론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동시에 파업한 사례가 처음입니다. 예,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죠. 그래서 저공비행 9회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기자들이 일을 안 할까? 일을 못 할까? 예. 그걸 좀 파헤쳐 봐야겠어요. 네, 언론사 파업 누가 만들어냈나? 예. 이거 혹시 카카오와 관계가 있나? 당연히 있겠죠. 예. 이런 의문들을 한번 해소해 보기 위해서 네. 오늘 뒷좌석에 저격수 한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일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예. 우리 국민일보 노조 위원장. 지금은 언론노조라 산별노조로 돼 있어서 네. 언론노조, 전국 언론노조 국민일보 지부장. 지부장. 예, 지부장. 조상훈 네, 예, 지부장님. 지부장을 뒷좌석에 오늘 전설적인 세워보겠습니다.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죠. 예. 인사 한번 하시죠. 그 공식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CTS 지부 위원장. CTS. 예, 저희 전산 제작하는 자회사인데요. 합병을 했습니다. 뭐 요새 야권 연대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작년 12월 30일에 합병을 해서 지부 명칭이 좀 바뀌었죠. CTS가 방송 아니에요? 그건 노량진에 있는 그 CTS하고는 다르고요. 아. 이제 신문 전산 제작 시스템. 저희 제작국이었는데 2000년에 분사를 시켰었어요. 네, 따로 있다가 다시 합쳤군요. 이제 노조만 먼저 합쳤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대외적으로는 국민일보 노동조합. 네네. 그렇게 네. 부르시면 좀 편하고 잘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훈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안 보이는데 네. 위도가 좀 낮은 데서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예, 뭐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좀 얼굴이 유난히 좀 뭐 노회찬 대변인 뭐 비슷한 것 같고요. 비슷합니까? 예, 예. 예. 좀 살결이 우유빛깔이시구나. 초콜릿. 초콜릿. 저희 이유식을 어머니가 초콜릿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뭐 파업 중이고 노조위원장이 그렇게 한가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토요일마다 제가 사회인 야구 감독을 맡아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도 좀 되고요. 얼굴이 좀 탔다 이렇게 되는데. 구릿빛. 예. 예. 저는 이제 96년 1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국민일보에. 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해고가 됐지만 해고가 안 됐다면 이제 17년 차 기자가 되는 거고요.
노조위원장은 2007년 1월부터 맡아서 제가 6선 했습니다. 예. 육선요? 예, 우리 저 유시민 대표님이나 노회찬 대변인님 몇 선 하셨죠? 여기는 우리는 초선밖에 뭐, 못했고 예. 저는 재선 했습니다. 아, 저는 6선. 우리는 그 짬뽕은 3선을 먹습니다. 짜장면도 3선이 좋아요. 예, 3선이 좋습니다. 예. 그 조상훈 위원장은 6선이면 한 임기가 몇 년이에요? 처음 임기 시작할 때는 제가 6개월을 하기로 했었어요. 노조위원장 언론사에서 서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기사 쓰러 왔지 뭐. 또 노조 하다 보면 이 사용자 대표하고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껄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6개월만 하면 된다. 저희 또 순번대로 이렇게 기수대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하면 저 선배가 그랬죠. 6개월만 하면 되니까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6선. 그래서 저희 지부 같은 경우 1년입니다, 임기가. 그럼 5년 반 했어요? 5년 2개월 좀 넘게 했죠. 5년 2개월. 보통 그 언론사, 특히 신문사에서는 1년입니다. 1년 하고 그것도 대단한 이제 역할을 그렇죠. 이제 희생을 한 걸로 간주해가지고 1년 하면 이제 의무를 이제 그 면제시켜 주는데 방송사 같은 규모가 한 1000명 넘는 조합원 수가 여기는 이제 본부라고 그러거든요. 예. 저희처럼 이렇게 100명 안팎 있는 데는 이제 지부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본부 위원장이라고 그러는데 MBC, KBS 뭐 요즘은 모르겠지만 전에는 이제 경선에서 네. 노조위원장 위상이 좀 그런 데는 세죠. 예. 그래서 경선 체제인데 그렇지 않은 언론사들은 대부분이 서로 안 하려고 그러죠. 합의제로 그러죠. 예, 예. 누가 하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만장일치로. 그래서 딱 1년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6년씩 예. 이게 일종의 징역을 치면 무기징역 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될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 그렇죠. 상황에 끌려서 네. 그렇게 뭐 당번 맞듯이 입사 동기에서 이제 몇 기가 해야 된다. 저희 기수 때 이제 제가 하기로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6선을 하게 됐다는 것은 처음에는 자의반 타의반 그냥 그렇게 시작하였으나 하다 보니 너무나 탁월한 능력이 이 조합원들을 감화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장기 집권하게 된 거 아닌가요? 일단 해볼만 했고요. 할만 했고요. 또 6개월 임기를 끝내고 이제 편집국에 돌아갈까 했는데 몇 가지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조합원들 위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편집권 침해 관련해서 편집국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사퇴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또 한 분이 편집국장을 그만두시고 그래서 그 편집국장 날리고 또 편집국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런 면도 좀 있었죠. 그 사건이 그 MB 각하 초기에 인수위 시절에 그건 아니고요. 그건 2008년도에 좀 있었던 게 지나서고 2007년에 그때도, 있었었고 그 각하 사회정책 수석 내정됐었던 박미석 씨. 박미석. 예, 너무 여자분. 표줄. 그 숙대 교수 출신이죠. 예, 너무 표절한 걸 그렇죠. 국민일보가 특종을 했죠. 예, 그 정치부 기자가 이제 특종을 했는데 일본은 나갔습니다. 신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시죠. 예. 국민일보 설립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전설에. 예, 요 분하고 이제 또 잘 아시는 사이였고, 소방교회 아니고도 출세하는 길이 있었네. 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정책 수석 내정되고도 아마 전화 통화를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조 이제 목사님 기도빨이 약해졌나 보다. 국민일보에서 이제 그걸 탁 터뜨리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나가는데 이제 2보를 못 나가게 후속 기사. 예, 그 조 목사님이 그 아들이 사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회장으로 얼마 전에 승진했죠. 사무엘 민재. 예. 민재 씨. 예, 전화를 해서 사무엘 민재 씨. 국민일보는 남을 비판하고 그런 것보다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신문이 돼야 된다. 이런 좋다. 논리를. 그래서 이보 기사를 막았습니다. 직이네. 이보 기사를 막았죠. 그 이보 기사를 막았는데 노조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편집권 침해다라고 규정을 하고 편집인 편집국장 퇴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두 분이 보직 사퇴를 했죠. 결국은 하고 그게 다 이제 우리 조상훈 위원장이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벌어진 참극들이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극이었고 노조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요구였고 그렇죠. 쾌거였다. 그러면 지금 파업은 이제 언제 무슨 일로? 그러면서 그 얘기하기 전에요. 예. 지금 국민일보가 아까 원조라고 그랬는데 뒤따라온 파업들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쭉 파업
파업이 시작된 회사들 거명을 하셨는데 네네. 최근에 언론사 파업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한번 조망을 한번 우리가 비행기 몰고 한번 쑥 언론사들 이렇게 위로 한번 갔다 올까요? 네, 그러죠. 상처받지 마 이제 울지 마 웃어봐 어디 파업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 12월 23일부터 이제 파업에 돌입해서 오늘이 87일째입니다. 예. 이제 오래된 순서대로 제가 국민일보가 87일. 예. 그리고 MBC. 예. 예, 저희 여의도공원 건너편에 있는데 MBC가 올해 1월 30일부터 파업을 했죠. 예. 오늘이 49일째고 49일째. 예, 1월 30일. 트위터 보니까 내일 50일 기념한다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KBS. KBS 새 노조. KBS는 노조가 이제 건노조 말고 두 개입니다. 예. 예. 그 전국 언론 노조에서 나왔던 노조 있고 또 다시 들어간 노조가 이제 새 노조라고 그러는데 헌노조는 각하노조예요? 각하 노조인지는 모르겠고 예, 뭐 좀 파업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뭐 들리는 얘기는 그 노조도 한다는 얘기까지 들렸는데 아직 결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KBS 새 노조가 지금 며칠 됐죠 그러면? KBS 노조가 13일째입니다 오늘. 13일. 예, 13일째 됐고 거기가 조합원이 한 1,100명 됩니다. 전체적으로만 한 4,000명 넘는데 어쨌든 헌노조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기존 노조가 좀 더 다수인데 1,100명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좀 동참을 하면 파업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어디예요? YTN이 있습니다. YTN. 예, YTN도 열흘이죠. 열흘 됐죠. 예, 여기는 이제 중간에 파업을 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좀 게릴라식. YTN은 좀 여러 해 벌써 굉장히 오래됐죠. 예, 위원장도 그렇죠. 해고되고 지금 뭐 전부 그렇게 그 해서. 구본홍 사장 그 낙하산 예. 그 논란 있을 때부터 해서 이제 노종면 위원장은 뭐 지금 해고된 지 3년이 훨씬 지났으니까요. 지금은 구본홍 씨 아니잖아요, YTN. 지금은 이제 배석규 사장인데 연임을 하려고 해서 또 반대하는. 반대 투쟁하고 있고 근데 또 이 해고자 배석규 복지. 사장도 전에 한 만나 보니까 자기를 낙하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분개하시던데. 그냥 점프하셨나요 그러면? 낙하산 안 메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YTN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왜 나보고 낙하산이라고 그러냐고. YTN 옥상 올라갔다 KBS 계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배석규 사장은 동아방송에 처음 기자 생활을 하셔서 KBS 계시다가 YTN으로 갔었고 구본홍 사장 때 이제 전무셨죠. 그러니까 노종면 그 노조위원장 해고 당시에 전무셨던 것 같아요. 자 지금 국민일보하고 MBC, KBS 여기는 전부 다 여의도에 있어요. 네, YTN은 서울역 근처에 있죠. 네. 충정로에. 네. 예. 그럼 다섯 번째는 어디입니까? 연합뉴스.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제 좀 더 청와대 가까이 있죠. 이게 어디 있더라? 연합뉴스? 수성동 아닌가요? 수성동? 지금 집 새로 짓는다고 임시로 굉장히 그 삐까번쩍한 옛날 한국일보 그 자리입니까? 아니요 그 원래 그게 아닙니까? 광화문. 근데 지금은 어디가 있냐면 지금은 청계천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미래에셋 네. 건물 아주 현대식 건물 지어진 데 있어요. 아, 그쪽으로 있군요. 거기에 지금 저 회사를 새로 짓는다고 임시로 거기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연합뉴스가 지금 그 23년 만에 파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연합뉴스. 아, 여기 따끈따끈하다. 언제부터 했어요? 89년에 4월 했었는데 됐죠. 3월 3월 15일부터 오늘이 이제 사일째네. 나흘째, 예, 나흘째, 예. 4일째 파업하고 있습니다. 또 있나요? 그리고 이제 파업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그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부산일보. 예, 이건 오래됐죠 여기는 벌써. 작년 11월부터니까 예. 5달째 지금 뭐 사회화는 정수장. 예, 여기는 이제 부산에 있고. 그렇죠. 예, 지방에 있고.
서울신문도 지금 낙하산 사장이 온다는 올까 봐서 지금 이제 저 노조 오게 되면 파업하겠다는 네. 그런 결의. 이창구 제가 그 노조 지부위원장을 잘 압니다. 네, 취재일선에서 저 친하게 지내던 후배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새 기자치고 파업 안 하면 그게 기자냐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서울신문도 지금 파업에 어떤 들어갈지 기운이 모른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야, 그럼 지금 부산일보는 뭐 상당히 해묵은 문제고 국민일보, MBC, KBS 여기 여의도에서 지금 파업 중. 예. YTN은 이게 충정로에서 파업 중. 연합뉴스는 이게 동네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래에셋 빌딩에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시작되었고 부산일보는 한참 하다 말다 지금 싸움 계속되고 있고요.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서울신문도 들썩거리고 있고. 예. 전에 보면 KBS나 MBC 노조가 혼자 파업을 해도 나라가 벌컥 뒤집어져서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파업을 하는데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건 또 뭐죠? 글쎄요. 그 정권 말기여서 네. 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그 선거철이 또 돼서 좀 각광을 못 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른 이슈가 많으니까. 그렇죠. 워낙 언론사 파업보다도 지금 정치 이슈가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조명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외신에도 이게 났습니다. 한국의 이렇게 주요 언론사들이 대거 파업에 돌입했다는 기사들이 외신에도 났는데 국민들은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네. 파업이 난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죠. 네. 노회찬 우리 소신남께서도 다 아시죠? MBC 이거 왜 시작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MBC, KBS, YTN, 뭐 연합뉴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국민일보까지 포함해서 파업의 첫 발단은 거의 다 같습니다. 뭔가 하면 보도 책임자, 즉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 보도 책임자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공정성을 그렇죠. 확보하기 그 위한 보도 책임자, 소위 말하는 데스크들이 정권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기사들, 특히 각하에게 좋지 않은 그런 기사들을 무단으로 이렇게 억누르고 잘랐던 것이 쌓이고 쌓인 데 대한 어떤 이 불만, 그렇죠. 이 어떤 폭발로서 보도 책임자 교체로 이제 시작은 됩니다. 그런데 MBC, KBS, YTN, 연합뉴스 여기가 전부 다 경영진이 사장님이 다 각하가 보내신 분들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데스크 그 위에 바로 그 경영진이 있는 거죠. 예, 사장님들. 사장님. 경영진도 그렇고 그런 경영진에 의해서 가장 질 나쁜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후배 기자들로부터 원성이 많았던 그런 선배 중에서 주로 보면 보도 책임자를 갖다가 골라서 앉힌 경우들도 많죠. 이 MBC는 사장님이 우리 조남을 불러드려야 돼. 네. MBC 사장님은 김자, 네, 제철이가 제자, 제자, 철자. 예. 제철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분이죠. 아, 예. 이분은 요새 뭐 숙박왕이라는 별명도 있던데. 김 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호텔에서 28차례 1,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밖에도 역시 특급 호텔인 롯데호텔에서 49차례 2,110만 원, 조선호텔 28차례 1,031만 원을 썼습니다. 모두 법인카드였습니다. 일부는 접대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서울에 멀쩡한 집을 놔두고 회사 돈으로 특급 호텔에서 먹고 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온갖 그 업태를 업소를 다 이렇게 신용카드 한 장으로 숙박과 연계해서 돌아다니는 이게 특히 주말에 아주 특급 호텔에 숙박을 많이 하셔서 방랑 김카드입니다. 하여튼 숙박왕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KBS는 사장님이 김자, 인자, 귀자. 김자, 인자, 규자 사장님. 이분도 각하가 보내셨죠? 특보 출신인데 제가 KBS 노조원들로부터 듣기로는 특보라는 말 아주 싫어한답니다. 아, 그럼. 사실상 뭐 방송 담당 실장 직책이었는데 나를 한낱 특보로 부르는 건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셨다고 해서. 평범한 특보가 아니었다. 그렇죠. 총괄하는 사람이었지 나는 일개 특보는 아니었다. 특보 단장 정도는 모를까. 그래서 KBS도 사실은 처음에 그 이화섭 보도본부장 임명 철회로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김민규 사장 퇴진으로 지금 이제 그렇죠. 그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을 임명하는 사람이 결국은 사장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것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제 각하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사장님이 이렇게 온 거죠. MBC는 김재철 사장. 그다음에 KBS는 KBS 이사회가 이사회가 이제 사실상 여기도 각하가 또 장악하고 계시고.
YTN은 사장 배석규 사장님도 YTN도 카카가 사실상 여기는 이제 최대 주주가 한전의 회사죠. 한전 KDN이라는 예, 데인데 KDN. 뭐 한전이 한전 자회사. 어느 성격의 네. 기업인지 예, 잘 공기업이기 아시니까. 때문에, 예. 또 KTNG도 대주주로 있고 예. 뭐 미래에셋, 우리은행 뭐 사실상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구본홍 사장 왔을 때부터 예, 그리고 시작된 거다. 그 배석규 사장이 이제 전무 있다가 사장으로 되신 분인데 사실상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낙하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2차 낙하산. 예. 그 구본홍 사장도 특보였었나요? 특보였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구본홍 사장 시절에는 그나마 사장 추천위원회라는 예, 사추위가 있었죠. 예, 그것을 거쳐서 했는데 지금 이제 배석규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호텔에서 두 번째는 음식점에서 이사회를 각각 열어서 연임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연합뉴스는 이것도 카카가 사장님을 여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뉴스통신진흥법인가요? 예. 그 법이 있죠. 저희는 이제 간단히 대주주가 뉴스통신진흥회죠. 예, 연합뉴스 사법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흔히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 단체입니다. 여기 사장님의 조남은 박자, 정자, 정자, 찬자. 찬자. 예, 박정찬 사장님 예, 우리 되시겠습니다. 노회찬 대변인하고 찬자가 똑같은데. 예. 저하고 지금 이름 한 글자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찬성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고 이제 이 부산일보는 우리가 뭐 여러 번 다룬 것처럼 여기는 정수장학재단이 예. 100%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사장을 임명을 하죠. 이 정수장학재단의 이사장은 또 우리 최필립 이사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임명하신 또 모셔다 놓은 분이죠. 측근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통솔 아래 있다.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지금 5군데를 살펴봤는데요. 다 카카나 혹은 카카와 유사한 분들과 관계가 있는 사장님들이 와 계세요. 국민일보도 카카가 사장님을 임명했나요? 이제 국민일보 문제로 가볼까요? 의리남 유시민의 여기는 F-35K보다 뛰어난 노회찬, 유시민의 저공 비행입니다. 국민일보 사장이나 뭐 회장을 정권에서 임명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요. 특별히 또 정권하고 친하긴 하죠. 국민일보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좀 설립됐을 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민일보는 사실 국민들이 예. 국민일보는 국민의 신문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잘 몰라. 제호 자체는 되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일보. 제호하고 내용이 달라. 그래서 조선일보만 하더라도 많이 다르잖아. 그렇죠.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신문이잖아.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야. 조선일보. 예, 국민일보, 국민의 신문에서는 지금 같은 파업이 안 일어났겠죠. 도대체 국민일보는 어떤 신문이에요? 국민일보 창간된 게 1988년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예, 제가 왜 날짜를 강조를 하냐면요. 세계 인권 선언이니까 그렇습니다. 12월 10일이. 그 좀 배경이 있습니다. 왜 88년 12월 10일에 창간을 했는가? 사실은 그 종교 얘기인데요. 통일교에서 이제 세계일보를 창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영기 목사 직접 한 얘기입니다. 세계일보는 통일교에서 만든 신문이다. 그렇죠. 또 모르시는 분 많아요. 네, 그 통일교에서 만든 그 세계일보가 이제 89년 2월에 제가 창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 그 소식을 접하고 이 조영기 목사가 필생의 좀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분이 그 문선명 총재입니다. 예, 통일교에. 종교에도 라이벌이 있군요. 예,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이 조 목사님은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럼 몇 단씩인가요? 이단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일보가 통일교가 신문을 창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저들보다는 먼저 창간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88년 말에 12월 10일에 서둘러서 창간을 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 네, 피땀 흘린 헌금으로 창간을 했죠. 이 신문을 창간하기 위한 자금을 특별 헌금으로 모았습니까?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창간한 건 맞습니다. 네. 맞고 뭐 중간에 이제 뭐 평생 구독권이다 해서 성도들한테 또 이렇게 100만 원씩 돈을 받고 그런 과정은 있었는데 창간을 했는데 뭐 조 목사님이 창간하자라고 해서 주도를 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조용기 목사 가족들이 여기다 뭐 출자를 하거나 뭐 주식을 몇 프로 갖고 있다거나 그런 신문사가 아닌데 운영이 조용기 목사 가족 신문처럼 돼버린 거예요. 초대 사장을 조용기 목사 동생인 조용우 사장이 맡습니다. 조용우 사장. 조용우 사장. 예. 초대 사장이. 예, 이분이 제가 그 정치부 통해서 듣기로는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평통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하시겠다고 뛰셨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도 좀 무리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셨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좀 인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대 사장은요? 이대 사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께서 하셨는데, 그분도 사실은 이제 조용기 목사 어떻게 보면 그 지시를 받는. 순복음교회 장로셨어요? 예, 장로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대 사장도 장로셨고, 이분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차일석 사장님. 차일석. 예. 저 서울신문 사장도 하셨었죠. 원래 언론인이군요. 예, 서울시 부시장도 하셨었고, 이분이 하셨고, 이분이 잘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차일석 사장이 계실 때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잘못 운영한 거지. 사람을 잘 뽑아야지. 이런 사람 뽑아가지고 이 신문을 망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입사를 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씨. 이분이 이제 4대 사장으로 온 거예요. 국민일보. 그게 97년 10월경입니다. 이 조희준 씨 나이 32살 때입니다. 만 32세 때 국민일보 4대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이 됩니다. 이분이. 예, 그래서 선임이 돼서 의욕을 많이 보입니다. 뭐 교회에서 돈도 많이 가져와서 뭐도 하겠다 의욕을 많이 보이죠. 아니 근데 처음에 이것이 순복음교회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뭐 당시 이제 이걸 주도했거나 또는 당회장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조용기 목사가 무슨 어떤 직책을 갖는 건 이해되는데 이게 사유재산도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왜 아들이 또 그렇게 이게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수장학회가 사실은 그 김지태 씨가 국가에 자이든 타이든 일단 형식적으로 헌납을 한 재산인데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 헌납해서 국가재산인데 그 이제 그 박정희의 딸이 이사장을 한동안 했고 이사장을 10년 했죠. 10년. 예, 그거하고 비슷한 거의 비슷한 10년 거예요. 동안 연봉을 20억 원 가지고 갔죠. 예, 20억 원 가져갔죠. 근데 이제 거기도 공익재단이지 않습니까? 정수장학회가. 근데 뭐 그건 공익재단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형식은. 형식은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국민일보는 교회 성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조용기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이 뭐 언론사 오기 전에 뭐. 언론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 개인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포츠 투데이 창간하고, 파이낸셜 뉴스 창간하고, 신문 창간하면서, 국민일보가 우리 국민이나 독자 여러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국민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창간 당시에 석간이었습니다. 석간이었다가 99년경에 그 조간으로 전환합니다. 조희준 씨가 석간 시작은 죽었다. 그래서 저희가 한때 문화일보하고 헷갈려서 국민일보 기자라고 하면, 문화일보요? 그 석간. 이렇게 좀 많이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인지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간으로 전화를 했는데 조희준 씨가 이제 파이낸셜 뉴스하고 스포츠데이를 참가하는데 이게 조간인 거예요. 인쇄하는 시간이 부딪히는 겁니다. 국민일보하고. 그러니까 국민일보한테 너네 다시 석간으로 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에 1월 16일부터 45일간 파업을 합니다. 석간 전환 저지. 이렇게 됐다가 2002년에 이제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저희가 다시 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간에 이르고 있는데 요 조간으로 다시 가는 과정에서
조용기 목사의 차남인 이 조 사무엘 민재 씨가 국민일보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한때 근무를 했다가 형 온 때 나갔다가 다시 재입사를 하는 거죠. 이때 상무로 입사를 해서 그 조가나 추진위원장을 하고 부사장 거쳐서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정리해 봐야 될 것이 국민일보의 그 법적인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이제 2006년 12월에 네. 조영기 목사가 또 크게 한턱 쏩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에 국민일보를 내 손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환원하겠다. 봉헌하겠다. 이렇게 자기 게 아닌데도 예, 말씀을 하시고. 우리 각하께서도 서울시가 자기 게 아닌데 마음대로 봉헌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전통인가? 국민문화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만듭니다. 이제 정수장학회하고 비슷한 모델로 그렇죠. 가는 거죠. 예. 네, 만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12억 원이라는 돈을 출연합니다. 그 국민문화재단에다가. 그 돈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저희 국민일보가 입주해 있는 CCMM 12층 빌딩. 식당 오셨나요? CCMM 빌딩 꼭대기에 바하고. 여유가 없으셔서 그 고급 식당 오실 거예요. 얻어먹으러 한번 가봤습니다. 네. 거기 이제 그 건물이 이제 뭐 저희는 국민일보 사옥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사옥이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 선교회 소유 건물이고요. 거기 그냥 이름표만 국민일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CCMM 빌딩이에요. 그죠? 예. 그 조희준 씨가 그것도 장명한 건데요. 그 3층하고 5층 요 이제 건물가에 평가하고 그다음에 윤전기 또 국민일보 주식 사실 뭐 주식 가치 거의 제로인 343억 원어치인데 뭐 평가액은 많지 않습니다. 1,000원인가로 계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출연할 때 요거 해서 이제 한 1,012억 원 되는 걸 출연해서 국민문화재단을 만들고 이거 이제 사회에 아까 말씀대로 한국 교회에 봉헌했다. 요 이사장은 누구예요? 근데 초대 이사장을 조영기 목사가 맡습니다. 예. 출연했는데 봉헌했는데 그래도 이사장은 본인도 출연한 거네 그러면. 글쎄요. 본인이 본인한테 봉헌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상임이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거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은 남은 걸 빼앗아서 이제 5.16 장학회를 만들었고 정수장학회 그래서 따님한테로 갔죠. 또 우리 각하께서는 청계재단을 만드사 또 자신의 이 재산을 또 청계재단에 또 그 이사들 봉헌하신 다음에 이사들 보니까 또 다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친한 분들을 또 이렇게 딱 이사 지내서 이게 아주 봉헌하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박미석 씨도 거기 이사인가 이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임이사를 또 두 사람을 두는데요. 사돈 노승숙 장로, 이분 지금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임이사는 이제 차남 조사무엘 민재 씨. 그러면서 이제 뭐 요 중간에 조사무엘 민재라는 것은 이분이 그럼 국적이 어디입니까? 조민재는 알겠는데 사무엘은 뭐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름을 한 세 차례 개명을 했더라고요. 샘이라고도 한번 개명을 했고. 샘이 또 사무엘이. 사무엘이 샘이잖아. 사무엘로 또 어쨌든 이렇게 호적 원부에는 바꾸면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 민재로 한번 바뀐 것 같은데. 한국 국적입니까? 아니요, 미국 시민권자죠. 미국인이네. 미국 뭐 혈통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한국 혈통을 가진 미국 시민. 미국인. 미국 시민. USA.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지금 신문사에서 그럼 신문사는 원래 신문사 대표는 외국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참 반성해야 되겠지만 5년 몇 개월 만에 그걸 찾아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006년 이제 12월에 국민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거기가 이제 국민일보 주주니까요. 대표이사 사장을 그때 임명을 한 겁니다. 그 부사장이던 조사무엘 민재 씨를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으로 5년 전에. 5년 전에요. 그러니까 그 2006년 12월에. 2006년 12월에. 그리고 지금까지 사장이다가 최근에 회장으로 승진 발령이 됐죠. 그렇게 됐는데 자 지금 이제 계보를 쭉 이제 연역을 살펴봤어요. 결국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 조영기 목사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통일교의 세계일보에 대항해서 먼저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뒤에 쭉 그 본인의 동생이나 아드님들을 사장으로 이렇게 또 사돈까지. 문화재단은 또 이제 사돈, 그러니까
소유권은 문화재단에 넘겨놓고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는 또 사돈으로 사돈하고 차남 또 차남으로 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차남을 이제 사장으로 그렇죠. 이렇게 사장이 이제 현재까지 이르렀다가 신문법상 문제가 됐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이렇게 지금 회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예.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조영기 목사 가족의 신문 맞네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도들의 그 성금으로 뭐 신도들 이게 어찌 보면 순복음 교회가 실질적인 재산 소유자인데 예. 이 재산을 갖다가 처분한다거나 뭐 여기서 뭐 이윤을 뽑아낸다거나 다 개인 재산처럼 그분 조 목사 그분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가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죠. 주식은 그러니까 한 주도 안 갖고 있는데. 박근혜 씨가 10년 동안 이사장 하면서 20억 원 연봉 가져간 것처럼 똑같은 케이스죠.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특별히 이제 주마다 주보가 나옵니다. 그 신문 이름이 순복음 가족신문입니다. 순복음 가족신문이거든요. 네. 그거를 만약에 조 목사 가족이 한다고 해도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일보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종합일간지인데 네. 이 주식 한 주도 안 가진 분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 봉헌했다고 선언하신 분이 이걸 100% 주주이냐 자기 것이냐 주문으로 와온 거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단상을 벗어난 조용기 목사가 신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조 목사의 이런 행동엔 사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일보 노조가 최근 부인 김성애 한 세대 총장과 장남 조희준 씨를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가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계 일각에선 조 목사 이후 후계 구도를 놓고 부인 김 총장과 장남, 차남인 조민재 국민일보 사장과 그의 장인인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 측 사이에 치열한 권력투쟁이 일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수 46만의 세계 최대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국내 또 다른 대형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노컷 뉴스, 예. CBS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거기와는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예. 거기 이제 예를 들면 거기는 다른 교단, 이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그렇죠. 예. 그 이사회가 거기도 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예. 예, 재단이 있고 CBS도 몇 년 전에 한 269일인가 265일 파업을 한 적이 있어요. 엄청나겠죠. 그 사장 선임 문제를 가지고 이제 파업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CBS 노조위원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국민일보도 사장 선임이나 경영진 선임 과정을 CBS 모델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 경영, 편집권 이런 걸 다 분리해서 다 분리해야죠. 독립을 시켜야 된다. 언론사는 그래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87일째 파업 중인데요. 네. 이제 국민일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 신문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소문으로는 국민일보는 무슨 보면 뭐 미션 투데이 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뭐 이런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끼어 있기도 하고 하지만 대체로 뭐 그냥 기독교하고 관계 있는 신문 일연이 보통 그렇게들 알고 있지. 예. 이렇게 조영기 목사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렇게 해온 거는 사실 잘 몰라요, 국민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이나 그거와 관련된 노컷 뉴스나 이런 거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순복음 교회가 창간을 한 신문인데 많이들 이렇게 알고 그 조용기 신문이다. 조용기 목사 신문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왔고 또 그렇게 오해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경영 체제나 뭐 소유 구조가 국민문화재단으로 간 다음에 제대로 된 편집권 독립 또 경영의 독립성 이런 거 하자고 늘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2010년에 이 조목사 가족끼리 자기들이 소유권이 없는데도 경영권 분쟁이 또 발생합니다. 가족끼리? 가족끼리요. 자기 것도 아닌데? 예,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물건 훔친 사람들 장물 애비 그다음에 장물 삼촌, 장물 누나끼리 적절한 싸우는 예를 들면 거예요. 유경재단 가지고 우리 박근혜 순회의단 비대위원장하고 그 가족 간에 좀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우, 심각했죠. 박근영 씨, 박근혜 위원장 여동생. 그 이 젊은 남편이 구속되지 않았나요? 그 문제로 인해서 명예훼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구속돼 있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유경재단의 전 직원을 명예훼손과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전 대표가 유경재단 고문으로 비리를 저지른 인사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표의 무기나이에 남동생 지만 씨가 유경재단을 강탈했다. 지만 씨의 측근이 박 전 대표의 여동생인 근영 씨의 남편을 납치하려고 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1년 반 넘게 이어지는 재단 경영권 다툼으로 애꿎게도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유치원인데 여기는 어린이회관이고 어린이들의 공간인데 저렇게 조직폭력들이 매일매일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와가지고. 박근령 전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하게 경영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일보도 이제 그런 내용을 겪습니다. 2010년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 조사무엘 민재 씨의 장인이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을 둔 이유는 이제 발행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의 사돈. 사돈이죠. 네. 차남의 이제 그 장인이 회장이었고 조사무엘 민재 씨가 사장이었는데 장남하고 어머니가 이거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 간 일대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회장을 하려고 했었죠. 네,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박하사돈이라고 그러죠. 노승숙 장로 물러나고 이제 사퇴서 받고 후임에 한 세대 총장이시거든요. 조영기 목사 부인이. 한 세대 그러니까 아들하고 삼남이 싸우는데 어머니는 장남하고 삼남이 싸우는데 어머니는 장남 차남과 조사무엘 민재 씨가 차남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영기 목사는 사실은 장남하고 김성애 총장 편을 들었죠. 장남은 조희준 씨고, 차남이 조민재 씨고. 자, 그런데 혹시 우리 조상훈 위원장님 교회 다니세요?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안 다녔어요? 예, 원래 안 다녔고요. 그 학교 초기에는 좀 다녔는데 저 조영기 목사 보면서 교회 다니는 걸 좀 미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왜요? 저런 분 보고 교회 다닌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제 생각이 또 옳은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하나님 보고 교회를 다녀야지 사람 보고 목사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좀 실망을 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민일보사에서 기자 뽑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만 뽑지 않아요? 저 입사할 때는 그런 거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노승숙 씨가 사장하고 할 때는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문사는 보편적인 어떤 시각, 가치 이런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종교가 뭐 기독교 1세기가 된다. 저는 그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선교용 종교 신문이 아니고 그냥 종합 일간지 아니에요? 종합 일간지이고요. 저희가 분명히 등록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문서 선교를 사명으로 하겠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션면 8면을 그 별지처럼 붙여서 냅니다. 끼워서.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소유권이 사실상 조영기 목사 일가 쪽으로 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뭐 기자로서 신문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데서 별 문제 없다면 또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87일 전에 파업이 시작될 때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뭐 방송사 이런 데 파업은 뭐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셔서 불법이다 이렇게 사측에서 지금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KBS 파업에 그 민주노총 그 변호사분이 한번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동차 회사에서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근로 환경이 중요한 것처럼 그 근로 조건 개선하려고 파업하지 않습니까? 언론사에서는 좋은 방송, 좋은 신문을 제작하기 위한 환경이 근로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낙하산 사장들이 그런 좋은 방송, 또 사실에 입각한 방송 이걸 만들려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언론사가 파업을 했다고 보고요. 위해한 근로 환경이네요. 그렇죠. 아주 기자로서는 아주 위해한 근로 환경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못 쓰고 싶은 걸 못 쓰고 보도해야 될 걸 보도하지 못하는 상황. 그럼 저희는 그러면 그런 게 있었느냐? 저희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죠. 저희는 이제 임단협 결렬로 어떤 절차적인 단계는 그걸로 해서 파업에 들어갔고요. 그 말씀드렸지만 조영기 목사 가족 간 싸움에서 저희 지면을 사적으로 이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형하고 어머니 공격하는데 국민일보 지면을 활용을 합니다. 차남이 사장일 때니까. 그렇죠. 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신문의 지면을 자기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그 형 공격하는데 써요. 그 기사도 되고 뭐 국민일보 노사공동비대위가 조희준 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사되고 저 연합뉴스 지금 사장으로 계시는 박정찬 사장한테 저희 회사 부사장이 전화해서 기사 좀 내줘. KBS 김인기 사장한테 전화해서 일단이라도 기사 좀 내면 전화하고. 친해요 이분들? 친하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편집이 경영으로부터 왜 독립되어야 되는가를 지금 반증해주고 있는 아니 사례이고. 언론은 우리가 방송하면서 방송이 아니라 우리 저공비행 하면서 네. 마피아라는 제목을 뭐 핵발전 마피아, 검찰 마피아 무슨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네, 네. 근데 언론은 이 제목을 붙이기가 적합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 점잖게 제목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해서 그럼 전화하면 기사를 내줘요? 내주죠. 그래서 다 나왔어요 기사가? 그 다음날 고맙다고 전화도 하고요. 아니 그거하고 그 판사가 자기 부인 문제 때문에 검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기소 청탁이요. 기소 청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제가 어떤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제가 노사공동위 비대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회사 간부들이 노조위원장이 또 뭐 연합뉴스 노조위원장에서 기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잔뼈가 굵으신 간부들이나 또 저희 회사에 특별히 연합뉴스에 계시다가 이렇게 김영 기사 옛날에는 연합뉴스 기자들은 아시겠지만 바이라인이 없었어요. 예. 기자들만 아는 기자였던 시대가 그렇죠. 있었죠. 예. 오래전에는. 기자들이 고객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도 이름 달고 기사 쓰고 싶다 해서 연합뉴스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집국장 기자들이 75.2% 불신임했는데 버티고 있는 국민일보 편집국장 김윤호 편집국장도 연합뉴스 출신입니다. 예. 아니 이름을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김윤자 호자. 김윤자 호자 편집국장님. 예. 그분도 연합뉴스 출신이고. 예. 이제 이런 분들 다 활용해서 전화해라 기사 나오게. 그러니까 조 사무엘 민재 씨가 이제 사장인데 자기 형 중앙지검의 노사공동비대위가 뭐 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기사 좀 내달라고 간부들 다 동원해서 KBS도 특정경제처벌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배임. 예. 그러니까 옛날에 사장할 때 자기 형이 그렇죠. 국민일보 회장 또 여기 국민일보 관계했던 넥스트 미디어 그룹 회장할 때 벌어진 일을 그 자료도 그 조 사무엘 민재 씨가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빨리 형부터 잡아놔라. 국민일보 노사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조세포탈과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조 전 회장이 지난 2001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 5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 또는 친지로 추정되는 제3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벌금을 내고도 20억여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거네요. 보니까 이 조폭들이 보면 상대편 조폭을 갖다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쪽 이제 세력을 약화시키고 막. 그리고 충격적인 건 어머니 고발장도 다 비서실에서 준비해놨습니다. 김성애 씨 고발장도. 근데 이제 조민재 씨는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어머니와 큰아들이 한편이 되고 둘째 아들이 또 다른 한편이 돼서 벌인 이 싸움에서 가장인 조영기 목사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는 이제 장남하고 어머니 편을 처음부터 좀 들었죠. 그래도 이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사무엘 씨도 아들은 아들이니까. 근데 누가 더 아버지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아버지를 제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도 장남이 그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남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일보 지면을 이제 형제의 난, 서로 자기 형을 공격하고 어머니를 공격하는데 썼다. 그렇죠. 그 지면 사유하지 않습니까? 지면 사유하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박미석 뭐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그건 오래된 일이지만은 한기총 사태. 작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돈 선거? 뭐 무슨 이 사회의 어떤 뭐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한기총이라 하면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 뭐 정치판이라고 판자 쓰는데 별로 기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치판에 계시는 분들인데 거기 못지않은 혼탁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 모든 기독교 언론 매체들이 그걸 비판을 하고 견제를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조용기 목사 말 한마디에 그냥 좋은 것만. 소위 한기총의 금권선거 파문에 대해서 보도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초기엔 좀 했어요. 근데 나중엔 이건 다루지 마라. 아하. 다루지 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야지 서 있는 자를 잡아뜨리면 안 된다. 옛날에 국민일보 나 한번 잡아뜨렸는데. 뭐 여러 번 잡아뜨렸죠. 예. 근데 특별히 나는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런가?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제일 좀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가 국민일보가 뭐 독자층이 높지 않아서 뭐 보수냐 진보냐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 논조가 어떤지. 근데 이제 아주 보수고요. 조중동보다 심하다는 얘기도 저희 비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니 뭐 저는 그 모든 신문이 꼭 진보에 대한 건 아니고 또 뭐 그 신문의 어떤 논조가 보수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국민일보 사태가 우리는 뭐 지금 조용기라는 그 개인 목사님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기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경우에는 소유도 확실히 자신들이 소유도 아닌데 작물을 갖다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듯이 그렇게 해서 또 그거 가지고 또 가족들끼리 또 싸우기도 하는 문제가 있는데다가 소유와 경영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고 경영이 편집과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힘으로 경영의 우월적 그 어떤 위치를 가지고 편집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기사까지 왜곡시킴으로써 그렇죠. 이제 언론 자체를 갖다가 이제 언론의 어떤 순기능을 말살시키는 그런 문제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각하가 청와대를 통해서 개입한 거나 이런 어떤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서 어떤 특정인이. 아니, 근데 각하는 5년 지나면 끝이에요. 개입한 거나 끝이 없는 양상은 비슷한 거지. 아니, 그게 KBS나 MBC에서 나타나는 거랑 제가 볼 때 본질이 좀 같다는 거죠. 아니, KBS나 MBC, 연합뉴스 이런 데는요, 정권 교체해가지고 다음에 대통령이 공정하게 존경과 신망을 받는 분들이 이런 공영방송이나 통신사의 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국민일보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는 국민일보도 각하하고 좀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장로님이시잖아요. 각하께서. 예.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제 소망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은퇴는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70대면 장로를 은퇴를 하셔서 뭐 원로 장로가 되든지 연로 장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많이 친하시죠? 그 조용기 목사님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용기 목사가 국민일보 회장 발행인이었습니다. 아까 중간에 끊겼는데 그 김성애 총장이 온다고 그러니까 노조하고 아들이 막은 거죠. 차남이. 어머니가 오시는 걸. 어머니는 결국은 형 조종받는 사람 아닙니까? 안 됩니다. 막았죠. 막으니까 타협점으로 온 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가 2010년 10월 18일부터 얼마 전 재단 이사회 열린 2012년 3월 13일까지 국민일보 회장 발행인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뭐 이름만 걸어놨지만 맡았고 제가 왜 각하하고 국민일보 이 문제도 연관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금 교회 장로님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복음교회 장로들이? 예. 쉬운 한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은 어제 오후 조용기 목사와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에 참여한 한 장로는 조 목사가 당 회장 시절 교회 돈을 가져가 장남 조희준 씨의 주식 투자에 200억 원 넘게 사용하도록 한 혐의가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고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조 목사가 잘못해온 돈 관리와 관련해 장로들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으며 추가로 고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감히 조용기 목사를. 왜 고발을 했어요? 여기도 똑같은 범죄입니다. 그 가족들은 좀 범죄가 비슷한데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 등입니다. 그러니까 조희준 씨하고 조 목사님을 같이 고발했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저희 국민일보가 조희준 씨 있을 때 평생 구독권이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한 번 돈 100만 원 내면 100만 원 내면 처음에는 이제 평생 무료로 신문을 주겠다고 그랬다가 이건 너무한다. 그래서 30년. 그게 IMF 때였어요. 이자율이 뭐 20%가 넘고 그래서 돈 100만 원씩 그때 한 5만 몇 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500억. 완납 독자와 분납 독자가 있어서 한 342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네. 그 은행에다가 이자 20%면 넣으면 이제 뭔가 되잖아요. 예. 네, 그런데 IMF가 영원하진 않았죠. 이자율 내려가고 쭉 내려가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이 모은 돈을 조희준 씨가 결국은 관리를 하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상당액을 날립니다. 근데 요 손실을 아버지인 조용기 목사가 교회 돈을 갖다가 메워줍니다. 교회 돈을. 요 사건을 작년에 이제 장로님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배임. 교회 돈을. 손실을 끼쳤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그 장로님들이 조용기 목사의 어떤 법적인 부분, 돈에 관련된 부분을 거론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8년에 저기 은평구 대조동에서 천막 치고 출발해서 올해가 이제 54년이 되는 거죠. 그쪽은 지금 한동안 창립 기념일이요. 이재호 씨가 지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그 동네입니다. 은평 을구 대조동. 날짜를 맞췄는데 5월 18일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5.18이. 그래서 이제 54주년이 곧 다가오는데 이 거의 모든 기간을 조용기 목사가 사실 이제 교회를 운영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해 헌금이 2천억이 넘을 때도 많았습니다. 연간 인천억. 지금 종교법인 과세 안 하지 않습니까? 예. 2천억이 넘는.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죠. 뭐 예산은 한 1,200억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국민일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그 조 사무엘 민재 씨 그 신문법상 그 이제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것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맡을 수 없는 사람이 맡은 그 상태에서 수년을 지속되고 5년 넘게요. 예. 그다음에 또 신문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서 그 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총수가 이사회 전체 2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3분의 1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걸 넘은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3월 13일 날 재단 이사회를 열어서 해소를 했죠. 그러니까 해소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 위법한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그게 관계 당국 등에 의해서 감독 어떤 기권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 등에 있어서 그거는 하느님만 아시는 상태로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법이 인간이 만든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몰랐고 우리 서울시도 몰랐고 국민의힘 회사도 몰랐고 글쎄요 조 사무엘 민재 씨 본인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 사무엘 민재 씨는 미국 시민권자라서 한국 혈통의 미국 시민인데 대한민국 신문의 대표이사 사장 발행인을 맡고 있었던 거죠? 발행인은 안 맡았고 사장, 대표이사 사장만.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도 못 맡게 돼 있는데. 그렇죠. 언론사 대표를 못 하게 돼 있죠. 신문법. 그 왜 그렇습니까? 신문법에 언론사 대표나 발행인을 외국인이 못 하게 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진 거는 저겁니다. 그 일제시대 때 그 영국인 베델인가? 그분이 이제 한국 신문사 사장을 한 적이 있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전두환 정권 때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언론사 대표나 발행인을 맡아가지고 한국의 군사정권의 이 혹독함, 이 상황을 제대로 보도할까 봐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취지가. 취지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뭐, 출발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감안해 봐야죠. 조선일보 사장을 예를 들면 뭐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못 하시겠지만 뭐 나카소네 야스히로시라든가 이런 분이 맡아가지고 편집국장을 또 일본 사람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미우리 출신의 뭐 임명한다든가 해서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야 이거 일본 땅이라고 써라 라든가 또 뭐 그럴 일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뭐 전시 상황이 됐을 때 엠바고를 걸 거 아닙니까? 뭐 선전포고를 한다거나 그럴 때 외국인이 과연 그걸 지킬 것인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 언론의 공공성 또 국익과 직접적 소위 언론을 제4부라고 할 때 그렇죠. 그 4부의 기능 중에는 1부, 2부, 3부 이른바 국가 권력 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균형을 취하게 만드는 그렇죠. 이런 역할로서 4부의 역할이 있지만 동시에 말하자면 이 공적인 언론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제도의 일부분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항. 그렇죠. 외국인에게 그걸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삼고 싶은 건
3월 13일 국민문화재단 이사회가 열려서 조용기 목사는 이제 명예회장으로 빠졌습니다. 이제 친족 요 숫자 제한 때문에. 명예회장은 그냥 그야말로 네. 그냥 이름만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빠졌고 이제 등기사는 아닌 거죠. 예. 원래는 이제 조3회 민재 씨가 제가 들은 정보로는 물러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침에 좀 아버지를 보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만 42세인데 회장이 됐죠. 야, 진짜 이 사마귀 유치원에 나오는 게 진짜 그 회장 말이 맞긴 맞아. 참 쉬워요. 그 대기업 뭐 이렇게 되려면 공부 조금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숨만 쉬면서 열심히 저축하고 이렇게 말없이 한 20년 일하면 자기 이제 과장 됐을 때 부장 됐을 때 위에 30살 먹은 회장님 아드님이 상무로 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회장이 됐고 또 정관을 개정해서 이사회 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는 이제 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한국인을 임명했죠. 국민일보 편집인 겸 논설실장 하던 평이사셨는데 이분이 그래서 노조덕에 이제 사장이 졸지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잘 풀리는 거예요, 노조하고는? 글쎄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장님이 우리 그 42살 된 회장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일종의 뭐 최필립 씨 역할 같은 거죠. 그죠.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뭐 나는 손 뗐다고 하지만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손을 떼고 이제 발을 콱 담그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그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신문법 위반상을 해소했지만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해소된 게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사실 이제 이 신문법 관련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표이사는 물러났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일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여전히 미합중국인 조사무엘 민재 씨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인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파업의 사유는 근본적으로 국민일보는 종합일간지로서 조용기 목사의 사유물이 아니다. 사유물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유물처럼 다뤄짐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될 언론의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없고,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노조에 대해서 부당하게 탄압을 가하고 어떤 탄압을 했습니까 지금? 일단 저를 작년 10월에 해고를 했고요. 그 뒤에 우리 조 지부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달에 그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죠. 네, 받았는데 그래도 회사는 아직도 복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네, 근데 또 중로에 재심을 해서 또 불행하게도 제가 중로에서는 졌습니다. 중로에서는 졌습니까? 근데 좀 재판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 행정법원 가야죠.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말씀대로 노조를 탄압하고 단협을 무시하고 아까 편집국장 그 75.2%가 부심한 편집국장을 바꾸지 않고 단체 협약을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파업을 해결하려면 파업 사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집국장을 기자들의 신임을 받는 상황으로 바꾸는 게 기본이죠. 그렇죠. 이제 무슨 사유물처럼 다루는 문제는 차차 해결하더라도 근데 저희가 지금 파업한 중간에 그걸 얘기를 했어요. 국민일보 사유화를 막겠다고 국민들하고 독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 우리 이거 막겠다.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 보고요. 특별히 우리 미합중국인 그 조사무엘 민재 씨가 그 국적만 미국이었고 그거 말고 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되물으실 수 있어요. 독자들이나 뭐 국민 여러분들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죠. 이분도 주식하다가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작년 10월에 기소돼서 현재 형사 피고인입니다. 이분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의 차남인 국민일보 조민재 사장이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업체에 수십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지난 2009년 코스닥 업체 경윤 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한 뒤 자신의 금융권 빚에 대한 보증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5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조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진정이 제기된 조 사장의 국민일보 회사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우리 일반 직원이 그런 상황 맞으면 당장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현재 경영인으로서의 자격조차도 그렇죠. 의심받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네, 자질.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그 법정 증언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뭐 트위터에도 알리고 했지만 이분이 조용기 목사 아들은 생활이 어때야 된다는 그런 규범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네. 그죠? 우리 김용민 PD를 보더라도 목사 아들은 어때야 된다는 어떤 규범이나 그렇죠.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가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자에 갖는 기대치는 있죠. 뭐 예. 도덕적으로 어때야 된다, 뭐 이런 아니 그래도 여하튼 네, 근데 언론사를 또 책임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죠. 그리고 저희가 더군다나 뭐 일반 신문이 아니라 문서 선교, 복음을 신문 발행을 통해서 전파한다 이렇게 또 참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문사인데다가 또 조 사무엘 민재 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고요. 또 최근에 알아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북미총회 전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란 얘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이 새벽에 1.77일당 한 번꼴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강남에서 자리를 하고 그게 술자리인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저희 신문사에 그 사장하고 나서 정시에 출근한 날에 손에 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주식 투자를 하든 M&A를 하든 개인 기업을 하든 신문사 사장 달고 있지 말고 그 일에 전념하라는 거죠. 국민일보는 제대로 된 경영진이 와서 경영하게 놔두고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럼 지금 해고자는 예. 우리 조상훈 위원장 혼자예요? 아니면 더 있습니까? 노조원 신부는 2명입니다. 조 사무엘 민재 씨를 8년간 보좌했던 비서실장을 작년에 잘랐습니다. 그리고 또 경전실장을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 사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경영지원실장? 경영전략실장. 전략실장. 예. 거기가 다 원래 핵심 요직이죠? 그렇죠. 예. 저 사장 보좌하는 핵심 요직인데 그 해고 사유가 노조위원장 징계 관련 여기에서 징계를 하면 이제 해고를 말합니다. 예. 관련 상부 지시 이행 태만. 노조위원장 못 잘라서 자른 겁니다. 그걸 문서에 남겼어요. 문서에. 저는 회사가 그걸 문서에 남길지는 몰랐어요. 기록을 중시하는. 기록을 중시해서 노무사가 저희 자문 노무사가 노무사 몇십 년 했지만 이런 해고 사연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상훈 위원장이 지금 조영기 목사와 그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뭐 굳이 싸우려고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지금 국민일보 문제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국민일보 파업 사태가 종식되고 국민일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하다. 1, 2, 3 이렇게 세 개만 하신다면 저는 조영기 목사가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영기 목사가 결단해야 되는 이유는 뭐 국민일보 파업 사태를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된 혼란 상황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장로님들이 조영기 목사를 고발하고 또 고발을 취한에 만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시끄럽고요. 또 조희준 씨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출연해서 만든 사랑과 행복 나눔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돈 570억. 이걸 조희준 씨가 지금 갖고 강남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조영기 목사 집 근처 논현동으로. 영산 조영기 자선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법정 싸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 나눔이 법적인 그 재단이다. 지금 막 머리가 막 아프려고 그러네. 뭐 분쟁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분이 결단하셔서 어떤 결단?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손을 떼야죠. 손을 떼는 거. 저는 지금 여의도교회 장로님이나 밖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도 마지막에 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은 결단을 하는 길이다. 제가 특별히 하나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작년 4월 22일이었어요. 그 조선일보에도 크게 나오고 한겨레 신문도 크게 났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도 나오고요. 새벽 기도 중에 우리 조영기 목사가 무릎을 꿇고 무릎팍 사죄를 하죠. 제 가족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이제 무릎 꿇고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1년 동안 그렇게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게 국민일보의 혼란 상황도 종식을 시키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된 혼란도 종식을 시키는
아주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가운데에서 그렇죠. 해결될 것이다. 예. 조상훈 위원장의 복직 문제를 포함해서. 저는 솔직히 뭐 제 복직 때문에 파업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도 복직은 해야지. 지금 월급 안 나오시죠? 월급 안 나오죠? 예.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노조원들 전부 다 월급 안 나오잖아. 그렇죠. 지금 87일 됐으니까 좀 있으면 3월 급여일인데 석 달째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조원들과 다른 점은 노조원들은 그래도 이렇게 0이라고 찍힌 월급 명세표가 나오는데 우리 조지 부장님은 그 월급 명세표도 안 급여 나오고. 명세서 자체가 없죠. 없죠. 아니 빵 지키면 나오나 말하지 나오면 뭐예요? 나중에 이제 빵이 다른 숫자로 변할 수 있는데 지금 해고 상태니까. 저는 국민일보가 어떤 개인의 어떤 특정 개인의 또 이 근거 없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원래 소유주는 순복음교회 그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원래 소유주인 순복음교회로 소유도 들어가야 되고 경영은 분리돼야 되고 편집은 독립되는 그런 정상화의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정상화 되시면요. 보수를 해도 괜찮아요. 저는 보수 언론이건 진보 언론이건 언론이 꼭 지켜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것만 해주면 보수 언론도 괜찮고 뭐 진보 언론도 자기들 표방하는 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첫째는 최소한 사실에 입각한 보도. 맞습니다. 최소한 물론 사실인 것만 보도한다고 해서 좋은 언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의 원칙을 견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진보든 보수든. 두 번째는 보도를 하다 보면 서로 시각이 다르고 사실의 취사 선택이나 중요한 사실을 취사 선택하는 거나 또는 여러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귀를 열어두고 사람들의 기사에 대한 항변 또는 다른 의견 이런 것들 경청하면서 조금 유연하게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그 두 가지만 있다면 저는 뭐 언론은 신문 만드는 분들이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진보적인 분들도 있고 그게 다 섞여야 또 균형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진보 보수 양쪽 모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은 좀 불만을 갖고 있어요 평소에. 사실 보도가 제일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데요. 뭐 이건 에피소드라기도 그렇고 정말 국민일보의 창피한 부분인데 오래된 일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회자 한 분이 부정, 뭐 간통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이거 하다가 이제 그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 예, 교회 말로는 이제 소천이라고 그러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신문에 이제 다 사건 기사로 났죠. 근데 신방하시다가 순직하셔서 소천하신 걸로 저희 신문에 이제 기사가 나갔죠. 음식도 말이죠.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음식 재료를 불량 재료, 써서는 안 되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그건 죄가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소고기를 한우라고 이렇게 써놓거나, 속이거나 아니면은 또 음식 재료를 쓸 수 없는 것을 쓰거나. 우리 미국 소지만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미국 소고기를 쓰면서 한우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건 죄죠. 사실 저희 신문의 그 보도도 독자에 대한 죄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죄죠. 사실 저는 뭐 이 국민일보 사태와 이제 맥락은 같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가 초반부터 얘기한 KBS, MBC 뭐 연합뉴스, YTN 연합뉴스 이르기까지 1년의 이제 이 파업 사태가 그분들을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정한 좀 반성의 그런 이 기운도 깔고 있어요. 그간에 그런 어떤 강압적인 잘못된 지시가 있었지만은 그게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좀 기자들의 반성이요. 기자들의 반성도 좀 있는 그분들이 직접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과거에 우리 6월 항쟁 때 뭐 소기국 선언이라고 불렀지만 6.29 선언으로 이제 일단 막을 내리게 될 때 그 6.25 선언에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과거에 보면은 기관원들, 안기부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이 보안사 직원 이런 사람들이 언론사에 와가지고 막 그 기사를 사전 검열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다 없어진 걸로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딴 사람이 하고 있어. 일단 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언론계 선배라는 분들이 사장이 돼서 보도국장이 돼서 근데 편집국장이 사실 돼서. 그 뒤에는 그 사람들 꼭두각시고 뒤에 그걸 조종하는 사람은 권력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도 KBS 사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뭐 낙하산이다 반발한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솔직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이제 정부가 사실상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 언론사 등의 사장을 임명할 때 정부 측에서 자기 의중대로 임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 기억에는 그거로 끝났지. 그 임명된 사람이 보도 내용에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좌지우지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각하가 임명한 사장님들은 그러니까 각하 전부 친북 좌파 청소하려고 들어온 분들이잖아요. 다 그 김인교 사장도. 그런 점에서 단순히 이것이 관행적인 어떤 사장 선임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언론 검열, 또 언론 통제를 다른 방식으로 21세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군사정권 때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국민들은 아마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필요한 뭐가 어떤데 뭐 방송국에 군인이 들어왔어, 누가 들어왔어, 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실상은 군화도 안 신고 군복도 안 입고 총도 안 가지면서도 똑같은 더 센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을 정권의 어떤 사적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언론이 사실은 기자들이 지금 이거 들고 일어나서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나 깜깜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의 정전 상태다. 남과 북이 정전 상태고 그렇잖아요. 지금 휴전 협정에서 정전 상태고 그다음에 언론이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보도해야 될 걸 보도 못 하고 4대강 제대로 보도했습니까? 로스타 제대로 보도했습니까? 그 피해를 이제 국민들이 다 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깜깜한 전기가 끊어진 것 같은 정전 사태가 지금은 언론을 매개로 한 이제 한국의 상황이 아닌가. 저 연합뉴스 얘기인데요. 그 연합뉴스가 이제 어떻게 자기 고백 비슷하게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는 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보위 보고서 비슷한 겁니다. 그걸 냈어요. 그래서 두 분 특별히 언급을 했더라고요. 2011년 11월 13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당시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노회창 진보신당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취재 기자가 송고하자 회사에서는 연합뉴스 얘기입니다. 대목꾼들 얼굴 보기 싫다며 행사 전경 사진만 보내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게 연합뉴스 기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자기 고백처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맞서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저희 좀 다 알고요.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별로 화 안 납니다. 자주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 국민일보 파업이 끝나려면 조영기 목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 밖에 다른 언론사들의 파업, 지금 MBC, KBS, YTN, 연합뉴스 등의 방송사의 파업, 통신사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 파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또는 이 방송 보도를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이 기자들의 소망? 이 파업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해결책, 혹은 승리하는 파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 아까 우리 조상훈 위원장께서는 지는 싸움이라도 오를 때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싸움은 이겨야 맛이거든요. 방법은 있습니다. 한번 그걸 이제 마무리 삼아 이 언론사 파업을 국민의 승리로 이끄는 방법에 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지 우리 목시샤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방송사, 연합뉴스 여기에는 이제 우리 장로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하의 결단이 필요하죠. 아니 그분이 사실상 직접 임명은 안 했더라도 국민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각하가 결단을 못하면 국민이 결단합니다. 국민이 결단해야 되죠. 그리고 4월 10일 날 국민이 결단해서 국회가 일단 바뀌게 되면은 우리 유시민 대표께서 며칠 전에 우리 당의 주요 이 언론 정책 공약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 언론 장악은 단순히 무슨 사장 선임 등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사실상 제공한 큰 이 범죄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서 이걸 바로잡고 해적 언론들을 복직시켜야 되고
또 이러한 관행을 갖다가 또 그 제대로 또 개선하기 위해서 방송심의제도에 대해서 이제 그 표현의 자유를 갖다 보장하는 그 개편이 필요하고 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개선하는 그리고 지상파 방송 제작의 어떤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그래서 사실상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그런 이 개선책까지 사실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 언론 자유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이 사실 피와 땀을 흘린 것처럼 지금 군복만 안 입었지 그때보다 더 심한 언론 검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2의 6월 항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각하가 지금 정말 좋게 점잖게 우리 조 지부장께서 각하가 결단하고 또 조영기 목사가 결단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가장 희망하는데 혹 그렇게 안 된다면은 국민이 결단해서 국민과 더불어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4월 11일이 있다. 자, 우리 오늘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지금 언론사 파업 현황도 짚어보고 특히 국민일보 문제를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국민일보는 결국 이제 목사님 신문이 돼 있어가지고 문제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요. 아닌데 그것처럼 돼 있으니까 이제 원래 아니어야 하는데 원래 상태로 가야죠. 제대로 된 상태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인데 목사님 신문으로 돼 있는 게 문제고. 그렇죠. 방송들도 MBC, KBS, YTN 또 통신사 연합뉴스 마찬가지로 장로님 방송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죠. 국민의 방송인데 이게 장로님 방송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 방송사 파업 상황 관련해서 좀 국민들께 제가 주제넘기가 아니고 국민들께 한 가지 좀 뭐랄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MB 장로 한참 18월 때 좀 파업하지. 왜 끝물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레임덕 보니까 이제 그러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고 질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기 고백하고 용기 있게 파업에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격려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소신남 마지막 말씀, 정리 말씀 혹시 하실 게 있습니까? 정리만 했습니다. 저기 봄은 오고 있습니다. 날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4월 10일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언론 암흑기, 우리도 모르게 이 암흑 상태에서 정전 상태에서 맞이한 지난 4년간 빨리 끝장내야 됩니다. 예, 이제 봄이 왔습니다. 사실 우수경칩 다 지났고요. 잠시 꽃샘추위가 하루 이틀 있었지만 봄이 왔습니다. 계절은. 그런데 출래불사춘 봄이 왔는데 언론 쪽 상황을 보면 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언론의 봄은 언제 시작될까?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결단하시는 그날이 파업 중인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봄이 시작되는 날이고 우리 국민들의 언론 자유의 봄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결단을 안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함께 봄을 만들어야 되고 국민이 결단해 그 봄이 시작되는 날이 4월 11일이 될 것이다. 올해의 절기를 따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좀 잔인한 4월이 되겠네요. 결단 못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이제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4월 아닙니까? 예. 4월은 잔인한 달. 그런 시도 있죠. 자, 이제 오늘 저공비행 주로 이제 MBC, KBS, YTN, 연합뉴스, 부산일보, 서울신문까지 쭉 둘러봤지만 주로는 이제 여의도에 있는 국민일보사 빌딩 주변을 배회 빙빙 돌면서 우리가 여러모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저공비행 오늘 9회 국민일보를 중심으로 언론사 파업 현황을 쭉 둘러보고 오늘 우리의 이 기총 소사를 담당한 저격수는 조상훈 국민일보 노조 지부장, 전국 언론 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장 이 뒷좌석에 타시고 주로 목사님 가족들을 향해서 사실 융단 폭격을 하고 싶었는데요.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겁니다. 폭격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폭격하기 전에 그래도 깨달으시고 경고 사격을 하시고 경고 사격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출격하면 융단 폭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목사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일보사 주변에 어둠 속에서 잘 보이게 예광탄을 주로 발사했습니다. 이 정식으로 포탄을 투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공비행 9회 여기서
마치고 마치요. 이제 기지로 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